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제가 태국에 처음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저것 길거리 음식 주워 먹다가 잔염에 걸려서 크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또 방사능 얘기하냐 하실 수 있는데 방사능 얘기 아닙니다. 일본 경제가 나빠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덕분인가 일본 여행 수지 사상 최대 흑자,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기사입니다. 현재 일본을 찾는 외국인 중 한국인은 28.5%로 가장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인이 일본 경제를 살려주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먹는 겁니다. 일본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과연 건강하게 음식을 먹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삼중수소가 또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쿄전력은 10월 22일 방류구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는 모니터링 지점에서 채취한 바닷물을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22베크렐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후 삼중수소가 20베크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 수치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퍼지기 때문에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도쿄전력 측은 해당 해역은 해류 흐름이 주기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치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삼중수소가 검출됐어도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에 크게 못 미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험한지 안전한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류는 현재 목숨을 담보로 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본은 10월 23일 방사능 오염수 2차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2회 더 방류를 단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0에서 40년에 걸쳐서 나머지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중의원으로 있는 호소노 고우시 의원은 자신의 구 트위터인 X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 논란을 불렀습니다. 처리수의 해양 방출 2회째가 종료, 거의 뉴스가 되지 않았다. 좋은 일이다. 호소노 의원의 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염수 관련 뉴스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들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정말 조용하게 오염수 관련 일들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또다시 일본 식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입 제품 중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이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가공식품 중 초콜릿류에서 세슘이 검출된 이력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에 따르면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생산한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여기서 세슘이 가장 여러 차례 검출된 제품은 초콜릿이었습니다. 세슘이 검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주로 수입되는데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슘이 자주 검출된 품목은 녹차류였습니다. 그 외에도 횟감으로 수입한 냉동 방어, 훈제 방어 4차례, 가다랑어 추출물 카츠오부시에서 6차례 등 수산 가공식품에서도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 된장에서 2차례 세슘이 검출된 적도 있습니다. 일본 식품의 문제는 방사능 물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의 기준은 너무 느슨하다. 녹차를 과음하면 농약 중독을 일으킨다. 기사에서는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 식품에 대한 믿음은 맹신에 불과하고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페트병 녹차에서 농약 성분 네오니코티노이드가 검출됐습니다. 농약 검출률은 100%에 달합니다. 특히 차 잎에서는 200종류나 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어떤 농약을 사용했는지는 사용 농가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딸기가 잇따라 불합격, 대만, 일본 측의 원인 설명을 요구. 대만으로 수출된 일본 딸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된 일본 딸기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잔류 농약이 검출돼 불합격되는 케이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농약 사용량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식품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시락 하나에 첨가물이 200가지나, 첨가물 피하기 위한 조미료 상품명 전문가가 해설. 일본 식품을 먹는다는 것은 수백 가지의 첨가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일본은 농약만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첨가물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맛에 있습니다. 더 저렴하면서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하나에 150에서 200가지의 첨가물 섭취의 폐해로 바람이나 알레르기, 유전 독성 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편의점 도시락 하나에 150에서 200가지의 첨가물이 사용되고 있다고 들으면 섬뜩하지 않을까요? 구미에서는 분명히 안전한 첨가물이 아니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분명히 위험하지 않으면 사용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일본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얼마나 첨가물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 여행을 하는 한국인이 급증하면서 일본 여행 유튜브 영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맛있다며 극찬하는 모습도 종종 보곤 합니다. 200여 가지의 첨가물에 후쿠시마 산쌀이 사용됐을지도 모르는 일본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는 것을 자랑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신경 쓰이는 분들은 조미료만 원재료를 보고 되도록 심플한 그런 거일수록 비싼 것을 구입하고 밥을 짓고 채소나 고기, 생선을 그런 조미료만으로 양념해 간단히 조리한 것을 먹으면 좋겠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뭐든지 먹지만 말이야. 너무 신경 쓰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첨가물이 적은 것이 좋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면 첨가물이 잔뜩 담긴 저가 식품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나 빈곤층으로부터 첨가물은 안전하다고 맹반발이나 비판을 받을 뿐이니까 먹어도 좋아요, 가성비 좋죠 라고 말할 수밖에. 싼 재료는 서민의 편, 싼 것을 사고 현명하게 이겨냅시다 라고 말하는 편이 편하다. 딱히 무첨가주의는 아닌데 원재료 라벨에 식재료 이름보다 첨가물 이름이 몇 배나 많이 적혀있는 도시락은 왠지 식욕을 잃게 된다. 어쩔 수 없을 때는 먹지만 난 사지 않는다.